국제법의 법원과 특징이라는 테마인데요. 이게 아주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법원이라는 거는 국제법이 형성되는 여러 가지 원천이라는 뜻이죠. 어떤 종류가 있냐는 거예요. 국제법의 종류에는 이제 조약과 관습법, 크게 법의 일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판례나 저명한 법학자의 학설 등도 가끔씩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에 이 세 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잘 알아둬야 되죠. 먼저 조약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치 국내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법률로 민법을 만들죠. 민법을 법률이라고 하죠. 국내법. 국내에서 민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법을 만들자.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조약이에요. 일부러 만들어낸 거. 근데 이 조약은 어떤 세계 정부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우리가 이 조약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나라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끼리 만드니까 그 효력도 그 나라한테만 있겠죠. 이를테면 한국과 미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뭐 무역에 관한 협상을 만들자, 조약을 만들자. 그러면 이 두 나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두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국내법이 아니라 이게 국제법이고 그 국제법 중에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합의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창설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름이 바로 조약이라고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라는 뜻이죠. 조약. 그래서 읽어보면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에 체결한다.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국가가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도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문서화돼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이다. 이것도 조약의 특징이에요. 문서화됐다. 나라가 어떤 조약을 체결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 글자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성문화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런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종이에 글자로 써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대통령인지 국회인지 구별해야 되고 체결뿐만이 아니라 비준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이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해서 알아놓으셔야 시험을 잘 풀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국회의 동의를 얻은 그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이 이제 우리나라가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이 조약의 지위는 헌법 밑에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법률은 헌법 밑에 있죠. 그래서 조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조약은 법률과 같은 지위지 조약이 헌법과 같은 지위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도 동일해요. 국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져요. 그 다음으로는 관습법을 한번 봐볼게요. 관습법이라는 거는 아까 한국과 미국이 어떤 우리 조약 만들자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조약은 안 만든 채로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법처럼 느껴지게 된 상태가 된 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관습이 법이 된 거죠. 관습이 법이 된 거. 그러니까 조약과는 달리 인위적인 어떤 체결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죠. 조약은 아까 우리 이런 조약 만들래? 그래 만들자. 그래서 문서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습법은 그런 문서화된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죠. 반복적 관행이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됐다. 계속 국가들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믿게 됐다는 뜻이에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 이게 조약과의 차이점이죠.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이 발생한다. 조약은 이걸 맺은 당사국만을 구속해요. 그런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대해 포괄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구속력은 관습법과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조약에는 포괄적 구속력이 없죠. 관습법의 사례를 보면 외교관의 면책 특권과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응, 이런 게 바로 관습법에 해당이 돼요. 외교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라고 치면 우리나라가 뭐 미국, 아프리카, 중국, 일본 이런 데 가서 살면서 외교적 대응을 하는 거죠. 자국을 떠나서 타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은 그 나라의 뭐 경찰이나 어디에서 체포되지 않도록 하자,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게 바로 면책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 그거 보시면 되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국내문서 불간섭, 국내문제 불간섭, 이것도 관습법에 해당이 돼요. 그 나라에 있었던 일은 그 나라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국내문제 불간섭이죠. 그래서 문제에 국내문제 불간섭이 나왔다 이러면 이게 세 개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하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관습법에 해당하죠. 면책특권도 관습법에 해당해요. 무슨 특약, 뭐 협약 이런 약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조약에 해당하죠.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법의 일반 원칙을 볼게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건 어떤 관행이 법이 된 관습법이랑은 달리 관습법보다도 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한 법의 보편 원칙이다. 사례로는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 금지, 손배책임의 원칙 등이 있다. 이게 뭔지 살펴보면 신의성실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걸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약속을 깨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약속은 되도록 지켜야 된다. 성실히 지켜야 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변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또 권리남용 금지는 내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걸 남에게 피해를 준 정도로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권리남용 금지예요. 손배는 남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면 물어줘야 된다는 거,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손해배상 원칙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법으로 불려지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적용이 되고 국제재판소가 있죠.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땐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해요. 그럼 이제 재판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 재판소에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준거라는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공통된 특징이에요.